사돈, 저희도 솔직히 뭐 마음이 편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솔직한 말로 재혼이라는 이유로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소갈이 많이 했어요. 늘 사위한테도 눈치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 탓이라는 건가요? 그러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비밀로 하자고 했던 김서방한테 따지셔야지. 이렇게 찾아와서 왜 제 딸 눈칫밥을 주나요? 변명하지 마세요. 말하고 안 하고는 사돈 양심 문제죠. 효성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사돈의 잘못이 사라지나요? 양심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허락을 받게 했어야죠. 양심이요? 참나, 한 번 결혼했던 여자는 다시 결혼도 못하나요? 그렇게 당당했으면 왜 숨겼어요? 아니, 그건 어쨌거나 우리가 김서방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사돈이 몰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사돈이 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한번 실패해본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잘하는 법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노정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 부부와 사돈은 노 씨 부부를 철저하게 속여왔죠. 모두 다 한통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노 씨는 아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들 부부. 노 씨는 그런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모두가 괘씸해서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노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 인생에 지나친 참견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돈네도 노 씨 부부를 기만한 잘못은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노 씨 부부를 유별난 사람들 취급을 하는 그들을 노 씨도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네가 노 씨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건 아들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죠. 노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에게는 특히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진짜 친한 언니가 있거든. 거기 딸이 약사야. 공부도 잘하고 집도 괜찮게 살아. 내가 딱 너희 아들하고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아들? 그래. 아직 장가 안 갔잖아. 슬슬 선보고 해야지. 애인 있대? 글쎄. 그런 말 못 들었는데. 한번 물어봐. 내가 사진 보내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소개 안 시켜줘. 너 정도 되니까 내가 달이나 볼 생각을 하지. 글쎄. 난 그냥 우리 아들이 알아서 연애하고 결혼하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쪽이 맞아야 잘 사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물어는 볼게. 어느 날 중매를 서겠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아들이 노 씨 집에 방문했을 때 생각이 나서 넌지시 물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에 조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어? 정말? 네.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지한 사이예요. 결혼이라는 말에 다들 놀랐습니다.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으니 말이죠. 어머. 잘 됐다. 나는 우리 아들 연애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네. 그러니까 선은 안 봐요.
당연히 그러면 선보면 안 되지. 우리도 언제 한번 보여줘. 그래. 곧 데리고 올게. 딸도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그럼 금방 결혼하는 거야? 세월 참 빠르다. 남편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노 씨는 설레는 맘을 안고 음식도 정성 들여 준비했죠. 예비 며느리의 예쁘장한 외모에 호감이 들었습니다. 성격도 둥글둥글한 편이라 처음 만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2번 정도 더 봤는데 생각보다 결혼 얘기가 빠르게 오가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그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뵙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결혼을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요. 올 가을쯤이요? 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상견례 얼른 해야죠. 그래서 바로 열흘 뒤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네. 그러게. 노 씨 부부는 얼떨떨한 심정이었습니다. 보통은 1년 정도 두고 결혼 날짜를 잡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가 보지 뭐. 그렇게 좋을까? 어차피 하는 결혼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무슨 상관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자는 대로 했죠. 그리고 상견례도 무척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희 딸 누가 데려갈까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짝이 나타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게요. 저희도 같은 심정이에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상견례 하다가 파혼했더라는 말도 들려오곤 했지만 노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도는 노 씨의 아들을 무척 좋아했고 상식밖에 언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노 씨의 아들을 칭찬하는 바람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엄청 높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난 신랑감을 데리고 왔겠죠. 사부인은 밥 안 드셔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아, 별 말씀을요. 저는 예쁜 따님 두셔서 너무 부러운데요, 뭘.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저희가 딸 하나 있는 거 제대로 시집 보내고 싶은데 또 집까지 해줄 형편은 되질 않아서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듯 말끝을 느리는 예비 사돈. 노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마음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들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신혼집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노 씨 부부가 미리 상의해둔 바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 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죠. 노 씨의 말에 예비 사도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죄송해서 이걸 어째요. 죄송하긴요. 둘이 잘 살면 저희는 좋아요. 저희도 얼마라도 보탤게요. 혼수는 제대로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맨몸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죠. 그렇게 집은 노 씨 부부가 사주기로 했고 예비 사돈이 혼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생략하기로 했죠. 저희는 최대한 결혼은 서둘렀으면 해요. 우리 박서방, 아니 김서방도 그랬으면 하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이번 가을 안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빨라도 좋고요. 더 빨리요? 뭐네? 애들이 준비되면 저희는 괜찮아요. 어차피 집은 해주기로 생각한 것이기에 그 뒤로는 큰 갈등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예식장에 서 있으니 그제서야 아들의 결혼이 실감이 났죠. 엄마 이따가 울 거 아니지? 울긴 왜 울어?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말이야. 그때 다들 울잖아. 울면 화장 지워줘. 알지? 그래, 딸의 말에 어쩐지 지금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첫 자식의 결혼이라 그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글썽거리기도 전에 인사를 해오는 손님 때문에 활짝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여럿이 한꺼번에 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조금 손님이 한산해졌을 쯤이었습니다. 어쩐지 자꾸만 사람들이 노씨를 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벌써 눈을 마주친 게 5번은 더 되었습니다. 그러니 노씨의 착각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효성아. 엄마 머리 이상해? 그래서 옆에 함께 서 있던 아들에게도 머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머리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럼 얼굴에 뭐가 묻었나? 얼굴도 쓸어보고 한복이 삐뚤어졌나 보아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데 왜 그러세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 사람들이요? 아들이 주변을 휙휙 둘러보자 황급히 떨어지는 시선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냥 결혼 주인공이니까 저 쳐다보는 거겠죠. 그런가? 괜한 오해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예식 시간이 다가왔을 때 노씨 부부는 혼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앉아있던 딸이 노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아까 전에 이상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 아니, 아까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뜸을 들이는 게 이상해서 뒤를 슬쩍 쳐다보자 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뭘 잘못 들었는데? 노씨가 캐묻는데 어느새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노씨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딸이 놀렸던 것처럼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나 싶어서 여러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가장 컸던 것 같았죠. 그런데 뭉클했던 것도 결혼식 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근처이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멀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더 자주 만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가 생기니 아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편하게 연락하려고 하면 딸이 말렸습니다. 그러면 요즘 며느리들이 싫어한다고 말이죠.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거 없대잖아. 괜히 그러다가 사이만 틀어지지.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씨도 며느리 불편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도 딸의 조언을 들어서 며느리에게 괜한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얘가 할 거야. 노씨가 미리 차려놓은 저녁밥을 함께 먹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나자 노 씨가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언니, 제가 할게요. 원래 제가 설거지 담당이에요. 그래. 너는 앉아 있어. 그리고 상을 치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 서서 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시집살이 안 시키셔서 너무 좋아요. 그래? 친구들은 시집살이 하나 보지? 노 씨가 웃으며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들은 거예요. 사실 며느리와 좀 더 격없이 지내고 싶었지만 시집살이 없어서 좋다는 며느리에게 더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아니면 따로 부르지 않았고 아들 내외도 굳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지낸다기에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범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노 씨는 불행해졌습니다. 아들네 집은 노 씨의 집과 차 타고 10분이 채 안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노 씨의 집이 아들이 다니는 직장 바로 근처라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살아도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의도치 않게 아들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멀리서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지만 가까워져 보니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와 사돈은 무척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는 척을 한 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노 씨도 덩달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자꾸 옆에 있는 젊은 남자를 힐끔거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돈의 행동 때문에 노 씨도 눈길을 주게 되었죠. 그러자 안사돈이 황급히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 아, 네.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요. 이렇게 뵐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잠깐 진아 얼굴 보러 왔어요. 아, 여기는 진아 사촌 오빠예요. 그러더니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며느리의 사촌 오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 결혼식에서 뵈었을 텐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 아닙니다. 남자도 무척 어색하게 대꾸를 했습니다. 다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서 노 씨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볼 일이 있어서요. 이만 가볼게요. 네. 그러세요. 네. 어머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노 씨가 가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다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 씨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오빠 결혼식에서 했던 얘기 기억해? 무슨 얘기? 내가 뭘 좀 들었다고 그랬잖아. 노 씨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 딸이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왜?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마 했는데 얼마 전에 오빠 결혼식에 왔던 친구를 만났거든. 근데 그 친구는 더 자세히 들었대. 신부 이름도 똑똑히 들었고 한번 결혼도 했었는데 또 식을 올린다고 흉을 보더라는 거야.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한테 입단속을 시켰다는데
이게 말이 돼? 당황스러워서 어떤 대답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친구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 오빠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말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어떡해? 혹시나 맞으면? 하지만 아들에게 쉽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논란이 될 게 뻔했고 노 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새를 못 참고 딸이 따로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노 씨의 며느리와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게 전 남편이야. 새언니는 사진 다 내린 것 같은데 그거는 전 남편 아이디인 것 같아. 뭐? 딸이 들려준 이야기는 노 씨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사촌 오빠가 아니라 전 남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번뜩 그 사촌 오빠가 안고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며느리의 아이인가 싶자 머리가 핑 돌아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노 씨의 집은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당장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 씨 가족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뭐야?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아시면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런 파렴치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노 씨의 가슴 속에도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 노 씨는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는 중이었죠. 어쩌면 자신들이 대화의 여지도 없었던 부모였나 싶었습니다. 반대할까봐 모두들 작당해서 속이는 걸 택했을 만큼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 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죠. 하지만 노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척 방어적으로 굴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아한테 뭐라고 할 생각 마세요. 뭐? 지금 너는 그런 말이 나오니? 만나서 얘기는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기가 막혔지만 아들은 노 씨나 남편의 심정 같은 건 전혀 걱정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했으면 허락하셨을 거예요?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그런 걸 속여? 설령 반대를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보통 일도 아니고 말이야.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숨길 생각을 어떻게 해? 가슴을 내리치고 싶은 것을 참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아한테 상처 주고 엄마 아빠랑 등지고 그러기 싫었어요. 그런 제 심정도 이해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는 우리가 반대를 했더라도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야 했어. 그게 싫어서 부모를 무시하고 사돈이랑 며느리랑 짜고 우리를 기만한 거 아니야? 기만이라뇨. 거보세요. 이렇게 노발대발할 거 아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 걸 아니까 더더욱 얘기했어야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어떻게 다들 한통속으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이제 보니까 결혼식에서 다들 수군거리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 아, 더 이상 저는 할 말 없어요. 어차피 결혼한 거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미 늦었어요.
뭐야? 어쩜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숨길 생각이었냐? 남편이 힘없이 중얼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답했죠. 네. 평생 모르시는 편이 나았죠. 제 인생이니까 더 이상 이 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의 부연 설명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진아한테 따로 연락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시킨 거니까. 찬바람이 불 정도로 쌀쌀맞게 얘기하고 집을 떠난 아들. 남겨진 사람들은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나간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아들을 대면하기 전에는 최소한 사죄의 말은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이미 결혼했으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아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노씨 가족을 속이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어쩜 남보다도 차갑고 매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눈 감고 입 닫고 귀 막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속이고 애가 있는 이혼녀와 결혼을 했고 그 모든 걸 사돈네는 알고도 적극적으로 속이는데 가담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기막힌 일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됐으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앞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전처럼 대할 수 있을 리도 없었죠. 혹시라도 며느리에게서 어떤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서 며칠을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도 그 누구도 노 씨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 씨가 일요일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이면 아들도 며느리도 집에 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안 만나려고 할 게 뻔하니 말이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간 아들네 집에는 안사돈까지 와 있었습니다. 노 씨의 얼굴을 보자 안절부절 못하는 게 지은 죄가 많아 보였습니다. 노 씨도 아들에게 가장 서운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돈한테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설령 아들이 비밀로 하자고 했어도 어른인 이상 그에 동조하면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 진아, 너도. 제가 진아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며느리가 남의 애도 있다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도 못 들어? 그 정도 권리도 없어?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자 눈치를 보던 안사돈이 나섰습니다. 자신의 딸이 고초를 당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던 모양이었죠. 사돈, 저희도 솔직히 뭐 마음이 편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따지듯 말하는 안사돈 때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재혼이라는 이유로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소갈이 많이 했어요. 늘 사위한테도 눈치 보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 탓이라는 건가요? 그러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비밀로 하자고 했던 김서방한테 따지셔야지. 이렇게 찾아와서 왜 제 딸 눈칫밥을 주나요? 변명하지 마세요. 말하고 안 하고는 사돈 양심 문제죠. 효성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사돈의 잘못이 사라지나요? 양심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허락을 받게 했어야죠. 양심이요? 참나,
한 번 결혼했던 여자는 다시 결혼도 못하나요? 그렇게 당당했으면 왜 숨겼어요? 아니, 그건 어쨌거나 우리가 김서방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사돈이 몰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사돈이 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잘하는 법이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입장까지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진아만 좋다면 다 오케이예요. 사돈을 속였어도 말이죠. 그건 대단하시네요. 그 하객들 전부 입단속 시켰던 거 생각하면 소름 끼치기까지 해요. 모두 다 작정하고 한통 속이 돼서 노 씨를 속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노 씨와 남편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슨 권리로 이렇게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식 인생은 알아서 살게 둬야죠.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뭐, 소송이라도 하시게요? 애들이 좋아서 한 결혼인데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낳았다고 자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돈 말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정리하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다 큰 자식을 마음대로 할 권리 없겠죠. 그런데 내 재산은 제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좋아서 잘 산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와서 헤어져라 말하라 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들을 생각도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준 이 집은 제 맘대로 다시 가져가야겠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너희 둘 인연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우리 인연은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우리를 속인 너희들 편히 살라고 집까지 주고 싶진 않다. 아니, 사돈,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돈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요? 그러는 사돈은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마,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화로 해요, 우리. 그놈의 대화, 나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네가 싫다고 했잖아. 소송?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 그런데 적어도 내 재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저희 못 보고 사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전처럼 너희를 대할 자신이 없다.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내버려 둘게. 알아서 살아. 엄마 아빠 그늘 벗어나서 알아서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 같은 거 줘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어차피 너희 인생이니까.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집은 팔아버릴 테니까 알아둬라. 너희가 이사를 나가든 안 나가든 최대한 빨리 팔 거야. 길거리로 쫓겨나기 싫으면 미리미리 집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사돈, 정말 같은 자식 키우는 부모끼리 이러지 마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노 씨는 거기까지만 내뱉고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따라 나왔지만 그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노 씨의 심정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라도 건넸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부모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은 도저히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서 노 씨는 어떤 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명의가 남편 명의라 아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집은 한 달도 안 돼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났죠. 어머님,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어차피 애는 제가 안 키우니까 말씀 안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아빠를 기만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죄송해요. 뒤늦게 찾아와서 잘못을 비는 아들과 며느리. 돈으로 휘둘러야 휘둘러지는 자식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노 씨의 마음 한켠은 무너져 내린 뒤였는데 말이죠. 애를 누가 키우든 신경 안 쓴다. 물었을 때 대답해주지 그랬니? 진작에 얘기하자고 했을 때 말해주지 그랬어. 이제 마음 비웠으니까 이렇게 찾아올 필요도 없다. 엄마, 이런다고 엄마 마음도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희가 헤어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평생 괴롭게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지. 노 씨가 뒤를 돌자 남편이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남편도 화를 억누르고 최대한 신사답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노 씨보다도 분노했던 것이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최소한 노 씨가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잠시 하긴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더는 부모를 저버린 아들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 씨를 남편과 딸이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식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었죠.